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입시에서 대학들마다 고른기회 전형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원도 증가하고 지원 자격의 폭도 넓어져서 다양한 환경의 수험생들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고른기회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은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런 만큼 대학별 또 그 전형별로 지원 자격과 선발 인원의 변화를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입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3월 학평 후에 학생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조금 힘이 없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그 큰 틀의 계획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요. 힘내시라고 제가 결정적 코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주실 명장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좋죠. 날씨가 좋은 반면에 우리 학생들은 서서히 좀 지쳐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어제는 만우절이었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을 입고 학교에 왔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요즘 활짝 핀 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도 사실 요맘때,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꽃을 피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옥 같은 합격 전략을 세워주시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십니다. 진학계 조용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 부속고등학교 박건우라고 합니다. 1년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돼서 반갑고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지난 금요일날 받았을 텐데 그 성적을 기점으로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고 저도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남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한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이제 모든 과목에 관심이 있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꿈꿔왔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꿈이군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학생의 그 상담과 분석을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그 성적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육대학교에 진학에 가망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략이 맞을지 잠시 후에 상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원하는 꿈을 위해서 교대를 지망하는데 가능할지 오늘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1.9, 수학 3, 영어 2.8, 사회 1, 평균 2.1등급이고요. 변화 추이를 좀 보면 국어는 2등급으로 출발해서 1.7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요. 수학은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학년 1학기 때 2등급 올라갔다가 다시 3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예,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는 79.6에 3등급, 수학은 49.3에 5등급, 영어는 59에 5등급, 세계사 85에 3등급, 한국지리 72.6에 4등급, 백분위 국수영탐 합 267에 4.13등급입니다. 네. 지난 11월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 국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지금 약간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내려앉았고요. 세계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지리가 또 지금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우리 학생 그 1학년 때 학급회 학술 문예부장 또는 국어부장, 또래 상담사 역할도 했고요. 2학년 때는 학급회 부회장, 기획부장, 평화지킴이 봉사단도 했고 3학년 때 지금 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RCY 교육 동아리 기장한 것이 좀 눈여겨 보이고요. 그 밖에 보면 봉사활동이 지금 31시간, 54시간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월드비전 세계 시민교육에 참여했고 경희대학교 현장 체험활동 참여했고요. 자벌드 창의체험학습에 참여했습니다. 네. 2012학년도에 보면 글쓰기 보고서 쓰기대회 장려상 있고요. 표창장 예절 부분 그 밖에 학력상이 있고요. 네. 예, 금면상 그린상 그 학력상 여러 과목에서 받았죠. 뿐만 자기주장 발표대 장려상 있고요. 또 표창장 있고 문예보훈대 그 글짓기 장려상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대 경시대 최우수상 받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일지망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네. 2지망은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대구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뭐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초등교육과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은 게 조금 네.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좀 학생의 성적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우선 이제 교과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요. 국영수 4개 교과 평균 2.1등급입니다. 학기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좀 다른 교과에 비해 좀 비교적 낮고요. 요 부분은 3학년 1학기에 반드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모의 수능을 3월 기준으로 보면 등급으로 보면 355, 3.5등급. 그러니까 이게 국수영탐 등급합 한 16 정도가 나와요.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영역별로 보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5등급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이제 50에 가깝고 영어는 거의 60에 가까운데 그 부분에 요 시급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국수영탐 4개 합 10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최저 기준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수능 성적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장점을 좀 보면요. 네. 전공 적합성이나 이제 수학 능력 측면에서 보면 내신 성적이 좀 비교적 좀 우수하고 아까 수상 경력 봤지만 대부분의 교과에서 학력상을 한 4번씩이나 받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수학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아까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 기장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체험학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을 눈여겨봤는데 교육 관련 책이 한 10여 권 포함해서 약 한 30여 권의 독서 활동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급의 반장이나 또는 임원 활동, 그다음에 그 표창장을 뭐 선행이나 봉사 예절 그린상 여기 한 5건이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성실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 RCY라든지 또래 상담사 이런 활동으로 봐서는 인성 나눔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초등교사를 꿈꾸어 온 만큼 네. 일관성 있는 이 진로 희망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잘 흔적이 나타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우리 학생의 활동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거로 봐서는 역시 잠재력,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본다면 그 교육 동아리 같은 데서 구체적인 활동이 우리 학생이 소개서에 그런 내용을 좀 썼더라고요. 좀 취약하다. 그런 부분은 좀 3학년 1학기 때 좀 보완을 해준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보완만 해준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도 스펙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3학년 1학기 교과, 비교과, 물론 수능도 좀 최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적합한 전형으로 보면 우리 학생은 교과나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이 세 가지 영역을 종합해 볼 때는 교과나 비교과는 굉장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수능 성적이 좀 처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학생은 최저 기준 여부를 따져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다면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성실하긴 한데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해 보이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지금 1순위 희망대학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인교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한 관심과 명확한 진로 설정에서 방향성 잘 잡았습니다. 교내 활동도 우수하죠. 어떡하지? 수학과 영어 내신 성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려워.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기도 좀 걱정이 되면서 멈췄습니다. 51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51m 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절반을 잘 준비를 해야 선생님이 이제 해답을 좀 주셔야 될 텐데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특징하고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51m 너무 적게 준 느낌이 들죠. 사실은 좀 더 주고는 싶었는데 네. 더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51m는 좀 상징적으로 봐줘야 될 것이 그만큼 우리 학생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그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학생이 읽지만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275명을 뽑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으로 2배수,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 50을 넣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데 최저 기준이 국수 영탐 탐구는 2개 평균이죠. 4개 합 10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충족이 좀 안 되고 있고요. 전형 특징을 조금 좀 살펴보면요. 이 전형은 교직 적성 및 잠재력을 지닌 인재 발굴을 위한 전형이다. 그 경인교대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그 얘기는 교내 활동을 충실히 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그럼 우리 학생이 딱 여기에 적합하다고 봐지고요. 네. 올해 좀 변화된 것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학교장 추천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인원이 약간 한 75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면접은 20% 감소했고요. 교대 특성상 성비가 지금 70%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남학생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인재상은 교직 4명감 잠재 능력, 공동체적 인성을 지닌 교육 인재를 하는데 지난해 보면 한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을 이제 이 경인교대에 맞춰 본다면 네. 교직에 대한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에다가 교사가 되기로 한 그 결정적인 계기 또는 가치관 이런 것을 좀 포함시키고 면접을 통해서 잠재 능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저 기준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수능 성적을 올리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부산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요.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인데요. 1단계 2배수를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 서류 60, 면접 40. 여기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 부분은 조금 좀 괜찮겠죠? 네. 전형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전년도보다 36명이 좀 감소해서 193명을 뽑고요. 전년도에는 우선 선발이 있으니 폐지가 됐습니다. 남녀 성비가 65%. 그러면 요 대학은 사실 요 부분은 더 유리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부산교대 인재상은 다양한 재능, 인성, 교직 적성, 학업 성실성, 공동체 리더십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한 4.5대 1.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었으니까 요거를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겠죠. 주요 전형 특징을 보면 지금 서류 평가 방법이 학생부나 자소서나 이제 추천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능력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면접에서는 예비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또는 수학 능력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면접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준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는 봐집니다. 네. 세 번째로 대구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요. 참스승 전형 190명이고요. 1단계 학생부 50, 서류 50을 보고요.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 50을 집어넣어서 이제 최저 없이 선발하게 된, 여기는 최저가 없다 할지라도 수능 4개는 반드시 응시하도록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전형 특징을 보면 이 참스승 전형이 지금 전년보다는 이제 한 60명 정도 좀 증가해서 인원이 대폭 늘었고요. 네. 전년도에 2단계 쓰기 과제가 있던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 학생부 전과목 석차 등급을 교과 100으로 반영을 하고요. 남녀 성비는 7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대학의 서류 평가 방법 보면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해서 예비 교사로의 교직 적성, 그 다음에 인성, 교직 능력, 이러한 부분을 좀 평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꾸준히 해왔던 활동의 그 질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활동해왔던 그 경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교사로서의 그 사명감 또는 가치관들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전형의 특징들, 그리고 도전 가능성이 꼼꼼히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 문제가 이제 수능이 이제 좀 잘 나와야 이제 선택권이 좀 좋아질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참 우리 학생의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수능이거든요. 네. 지금 국어는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그 내신하고 이제 편차가 좀 큰데 사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문제는 지금 영어하고 수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 영어는 네. 좀 쉽게 출제된다는 측면에서 평균점이 높으니까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우선순위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탐구, 이런 순위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은 편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나 낮은 대학 중에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부산교대하고 대구교대가 최저 기준이었고요. 지금 기타 대학 보면 진주교대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낮은 대학은 청주교대나 광주교대, 춘천교대 이런 네.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혹시 제가 교육대학교를 이제 3개 쓰려고 하고 또 네. 나머지 3개는 일반대 경영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성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궁금합니다. 교대 말고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이실까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 굉장히 교과 전형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높아야 되는데, 네.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은요, 일단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좀 낮은 대학이 지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약간 높은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오히려 교과 전형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 좀 된 것 같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조언 잘 명심해서 꼭 좋은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대 지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요, 당연히 지금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향상이 좀 시급하겠고요. 특히나 과목으로는 수학과 영어 쪽에 성적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원 전략으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낮거나 없는 교대를 좀 고려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을 꾸준히 좀 수행하시고 좀 마무리를 좀 잘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교대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부산, 대구, 진주 쪽을, 그다음에 최저가 낮은 쪽에 청주, 광주, 춘천 교대를 추천합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발표가 됐는데 제가 네.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가 수시에 80%가 넘는 인원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수시의 비중이 75.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 한 200여 명이 더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응시 기준이 좀 변화된 모집 단위가 좀 있습니다. 간호대학이라든지 그리고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건축학 전공은 작년에는 제외국어 학문 영역을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폐지가 됐다는 건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학능력 시험의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예고된 바와 같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세계 2등급으로 조금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은 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대부분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미술대학과 체육교육학과는 있는데요.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는 다 통합이 돼서 2개 4등급 이내로 좀 변경이 됐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시 모집의 일반 전형의 면접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모집 단위별로 면접 방식이 좀 문제들이 좀 달라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 출제를 한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집 단위 특성상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은 좀 달리 출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니 면접을 했던 방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면접을 했던 의학 계열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일반 전형에서 1단계 통과 인원이 1.5에서 3배수 이내였습니다. 올해는 다 모두 통일돼서 2배수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지만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여전히 1.5배수에서 5배수까지로 조금 폭이 좀 넓다는 것을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부별로 달랐던 면접 문항을 공동으로 출제하고 또 수험 시간도 동일하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제가 서울대 관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에서 공지한 사항을 본다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 상이한 면접 방식을 간소해서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좀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좀 준비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좀 면접을 좀 줄여줘야겠다는 학교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가 좀 줄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4곳이 수시만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화학부가 다시 정시도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대에는 건설환경부를 비롯해서 6개의 모집 단위가 조금 이제 정시까지 모집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도거교육과하고 불어교육과가 올해 수시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줄어든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이 작년에는 정원 내 전형만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수시 미등 충원 인원이 정원 내외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균형까지도 충원을 한다는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외에 또 이번에 서울대 전형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또 돼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시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정시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에 군이 이동이 됐습니다. 서울대가 나군에서 모집하던 것을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가 수능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면접이나 보는 전형들이 좀 줄어들고 수능 100%로 바뀌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도 면접이 있는 전형이 두 가지, 모집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과대학인데요. 인적성 면접을 봐서 결격 면접을 하게 됩니다. 결격을 네. 판단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범대학이 교직 인적성 평가를 해가고 가산점을 부여한다니까 이것도 조금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올해도 뭐 수시, 정시 동일하게 4일씩 모집을 하게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접수 기간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12월 6일까지고요. 정시 모집은 12월 달에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내년도입니다. 1월 16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서울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자이너가 희망인 고2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된 학생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디자이너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혹시 어떤 분야를 더 꿈꾸고 있을까요? 의상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좀 더 그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생활 디자인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선 상담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네.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박건우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학생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네. 고등학교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예. 디자인이나 미술 분야에 이렇게 관심 있는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때는 조금 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는 학업이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예, 공부를 하느라고 그런 활동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이 디자이너 쪽은 좀 나중에 대학원이라든가 그때를 좀 바라보고 대학교 때는 기초 그 어학이라든가 기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머님 답변 중에 많은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또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비교과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또 아이가 수학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하고 사회는 4등급이고 영어는 2.5등급, 수학은 2.5등급, 영어는 4.8등급으로 4개 교과 평균 3.8등급입니다. 네. 성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국어하고 사회교과는 골고루 4등급이 나오고 그다음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반면에 영어 교과는 두 과목이 5에서 3등급, 3에서 8등급으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본 모의고사가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 다음 영어 2등급, 그리고 백분위도 96, 97, 91로 국어하고 수학이 1학년 11월 달에 비해서 한 등급씩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사회 탐구 영역인 생활과 윤리나 법과 정치는 5등급을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평균 국영 수만 따지면은 1.3등급의 백분위 94.6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도표를 보다시피 그 1학년 11월 달에 비해서 국어하고 수학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된 점이 굉장히 겨울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이 올라간 점이 돋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내 활동을 보겠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내 활동 분야가 이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정 참가했고 동아리로 1학년 때 신문 연구반, 그다음 봉사활동으로 1학년 때 21시간 방과후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278시간을 이수했고 네. 연세대학교를 탐방했습니다. 네. 그다음 진단평가 우수상으로 18위 했고 교과 우수상으로 미술, 그다음 독수하고 수학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교과 우수상 음악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일지망으로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지망은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로 학생부 종합전형, 삼지망은 이화여대 인문과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네, 고2 학생이라 아직까지 여유는 좀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만큼 활동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미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한 주요 교과가 3.8등급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많이 향상되어서 1.3등급의 백분위가 한 94.6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교과 성적보다는 내신 수능 성적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수시보다는 정시가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유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는 좀 높게 나오거든요. 2.5등급 정도로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논술에서 수학 문제가 많이 나오는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은 디자인 계열 쪽으로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영역도 수학하고 국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형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그 어느 논술도 준비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상경 계통이나 수학 문제가 나오는 수리 논술 쪽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정시 모집과 동일한 대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유리하고요. 학생이 좀 비교과 영역이 사실 경시대회 쪽으로 상 2개 말고는 이렇게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교내 활동 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는 학업 위주로 생활한 부분들이 비교과 활동이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동일한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이나 정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연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수능 성적 상승,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갸우뚱 학생부 종합으로 갈까 논술로 갈까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비교과가 부족하다. 비교과가 부족해서 멈춰섰는데요.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쯤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2학년이고 방향성이 뚜렷하고 교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후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특징과 그리고 도전 가능성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80점을 점수를 좀 후하게 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했을 때보다 논술전을 지원할 때 확실히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80점을 많이 준 거거든요. 일단은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게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생활 디자인 학과가 모집 인원이 2명입니다. 근데 전형 방법을 보다시피 1단계 서류 100%로 2.5배시로 선발하면은 일단 5명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이 추가가 되는데 수능 최저가 3개 등급이 합이 6은 분명히 통과가 되지만은 연대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1단계에서 학업 능력을 많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네. 내신 3.8등급 가지고는 5명 안에 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저렇게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단계 통과가 좀 쉽지가 않아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전형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성균관대를 이번에는, 보시면은 성균관대는 올해 성균인재 기존의 성균인재 전형과 그다음 글로벌 인재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둘 다 인문과학결이 6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도 동일하게 서류 100%에 서류 100%인데 이 전형 방법이 수능 최저가 한 과목 1등급이 성균인재는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이 동일한 전형 방식 서류 100%이지만은 성균인재는 수능 최저가 한 과목 1등급이 있기 때문에 네. 교과 중심의 전형의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글로벌 인재 전형은 비교과 중심의 서류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둘 다 면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균 인재를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조금 더 상승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글로벌 인재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교과를 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부족한 부분을 2학년 때 메꾸기 위해서 비교과를 하면서 수능 성적 공부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지원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이화여대 볼까요?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모집 단위가 전체 모집은 50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서류 100에 3.5배수, 2단계에서 면접 20%가 반영이 되고 네. 수능 최저는 2개 영역이 2등급입니다.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그 학생이 그 가지고 있는 그 1단계 서류에서 그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눈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학생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내 수상 실적의 큰 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대학 중에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된다면은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개 대학은 좀 서류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학생이 사전 신청서를 보니까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한 1,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뭐 우리 학생 보니까 사실은 뭐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모의고사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금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잘 가고 있는 걸 생각이 들긴 한데요. 지금 내신이 조금 이런 것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학교 특성 때문인지 그리고 계열이 없고 그리고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내신 기간에 준비를 좀 몰입도 있게 하지 못하는 점인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린다면 사실 학교 내신은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서고요. 두 번째가 수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생님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성실도입니다. 이 내신이라는 것은요, 수능과 다르게 또 논술과 다르게 우선 범위도 좀 좁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출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좀 특징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네. 좀 몰입도 있게 성실하고 좀 충실성이 높은 학생들이 사실은 내신을 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비교과 준비가 너무 방대할 것 같다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이 학과는 사실 좀 생소한 것 같긴 한데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지 요건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박건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서강대학교에서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네.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다음 아트앤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전형에서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로 25
25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에서 5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출 서류가 학생부 소개서 추천서 거기에다가 활동 증빙 서류로 10매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창의, 융합적, 학문적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지금 그 관심 분야는 미술이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은 학교 안에서 그런 관련된 분야에 특히 활동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것이 열매를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똑같은 걸 간다 하더라도 정시로 지원하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전형에서는 조금 비교과가 더 많이 강조되는 전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ANT 전형에 대한 뭐 구분,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지 뭐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아닌 또 다른 대학이 적합하다면 어느 쪽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지금 연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화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기 위한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학생부 종합전을 고려하시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비교과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또 수능 성적이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되는 논술 전형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전형을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학생부 30에 논술 70으로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이 합이 6에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55에 논술 45 그리고 수능 최저 영역 기준이 3개 2등급입니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40에 논술 60에 반영되면서 수능 최저 영역 기준이 3과목 등급 합이 6이면서 탐구는 한 과목이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성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4개 합이 6은 지금 성적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가능성이 높고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나 요 세 대학의 좀 학생한테는 논술 전형이 유리할 것 같고 이 세 대학의 공통점은 논술 문제가 통계 문제나 수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학생이 수학을 어느 정도 다른 영어보다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학생이 연대, 고대, 성균관대 정도를 준비하면은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 승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어머니? 예. 그 아이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좀 받기 어려운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데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논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별 그 논술 반영 방법을 추가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에 이제 있는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논술 전형은 내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덜어주는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교과, 국영수 사과에 대한 전과목을 보면서 표준 점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등급을 보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30%에서는 교과 20에 비교과 10%가 반영이 되고 비교과 10%는 출결 5%에 봉사활동 5% 그리고 출결은 사구주 3일까지 만점이고 봉사활동은 고교 재학 중 5학기 동안 20시간의 만점이기 때문에 학생부 30에서 비교과는 거의 만점을 받고 그리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도 20점이 지금 학생이 3.8등급인데 1등급은 당연히 20점을 다 받고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는 0.2점씩 감점이 되거든요. 학생은 그러면 학생부 30점에서 3등급 때이기 때문에 0.4점밖에 0.2가 두 번이 감점돼서 0.4점밖에 감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10점으로 채점을 하면서 70점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은 곱하기 7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논술 점수를 한 0.1점만 잘 봐도 실제는 0.7점을 잘 보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연세대학교는 6등급까지는 0.2점 감점을 주면서 7등급은 1점을 감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5등급, 4등급 정도까지는 내신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개 교과에 속한 전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전 학기 5학기 동안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성적이 제일 좋은 거를 한 학기건 5학기건 5과목 정도 아니면은 10과목이라면은 한 학기에 2과목 정도 평균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3.8보다 훨씬 올라가거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국영사가 5교과에 속한 과목 중에 30단위만 반영하다 보니까 한 6단위라면 5과목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있는 내신에 대한 부담을 가장 덜어주는 전형이 수시 모집생 논술 전형이고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세요?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2학년이니까 시간이 꽤 있잖아요. 어머니께서도 네. 잘 도와주시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꾸민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으로는요, 수시의 논술 전형과 그리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이 되겠습니다. 중점 사항으로는요, 유리한 전형이 논술이고 정시인 만큼 내신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인면 과정의 특성에 맞게 미리 논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저 충족과 그리고 정시를 위해서도 수능 준비를 좀 고르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성균관대 수시 논술 우수 전형, 그리고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박건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1년 첫 방송 이후에 현재까지 한 2천여 명의 1대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학생들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드릴 것 같습니다. 이 판매 인쇄 전액은요,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2명의 고3 학생과의 영어 학습 컨설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